안녕하세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책 나눔을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하는데, 발이 건강하면 병의 90%는 낫는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00세 시대에 당신의 발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으로 이제 저자는 김재욱 저자님께서 이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1강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이제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을 하루 종일 지탱하는 발은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PPT 발표를 통해서 왜 발이 건강의 시작인지, 그리고 올바른 걷기와 발 관리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발을 잊고 살까요? 발은 정말로 숨겨진 하나의 보물과도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허리나 무릎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발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은 매일 체중을 지탱하며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부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건강은 관리를 소홀하게 하기 쉽습니다. 오늘 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오늘 충분히 발에 대해서 생각해서 관리를 해준다면은 전신에 대한 건강을 챙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직립보행이 시작되면서 우리 몸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인간의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직립보행 덕분에 손이 자유로워졌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어와 사고 능력이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문명을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와 그다음에 불의 사용도 이제 손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발전했다고 보시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립보행은 동시에 척추와 허리에 부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근골격적인 질환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립보행이 남긴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현대인들은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스크, 그 다음에 척추 침망증, 척추 후만증, 그 다음에 척추 앞 구분증 같은 질환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보행 습관과 다리 꼬움, 그 다음에 발의 불균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아치가 무너지면서 전신에 대한 체형도 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전신의 우리 체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대인들은 발은 왜 망가질까요? 현대인들에게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서는 많이 걷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시에서는 보통은 이제 흙길보다는 아스팔트 위에 걷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개발이 되거나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 또한 이제 불편한 신발이나 쿠션이 부족한 신발은 오래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원들은 출근할 때 구두를 많이 신거나 여성분들은 이제 뾰족 구두라고 해서 이런 이제 불편함이 있는 신발들을 많이 신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발도 함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발의 자연스러운 이제 충격 흡수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무릎과 허리까지도 부담을 주면서 근골격적인 질환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발아치의 놀라운 역할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발바닥에는 움푹 들어간 아치 구조가 있습니다. 세로 아치, 가로 아치에서 아치 구조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치는 걸을 때 충격을 이제 스프링처럼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은 충격이 그대로 무릎과 허리로 전달되어 통증이 발생하면서, 또한 우리가 무릎에 특히 많은 하중이 부담되게 되는데, 나중에는 무릎 연골에도 이제 발아치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연골도 많이 닳을 수가 있고, 또한 허리 통증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은 몸의 2%지만 역할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은 작지만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작은 부분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도 또한 합니다. 몸 전체의 약 4분의 1이 발에 모여 있으며 평생 엄청난 거리를 걷게 됩니다. 따라서 발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몸 전체의 균형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이 작은 뼈들이 모여서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골고루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이 한번 무너지면은 이 무너진 구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근골격적인 질환도 올 수 있고 체형의 변화도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주목하는 족부의학입니다. 이제 족부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진국들에게 많이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인데 선진국에는 이미 발 건강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족부의학 분야를 통해 발 구조와 이제 보행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는 족부 전문의가 또 따로 있을 정도로 정말로 깊은 연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발 통증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연 치유와 재활을 돕는 치료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단순히 이제 서양 의학에만 족부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 치유적인 관점에서도 함께 혼합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걷는 과정에서 발 근육이 이제 혈액 위에 이제 밀어 올리면서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꾸준하게 걷는 습관은 혈액순환과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며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은 심혈관 질환을 정말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연 치유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용천열의 중요성도 정말 깊이 봐야 될 부분인데 발바닥 중앙에는 용천열이라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 피로회복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발 마사지나 지압을 할 때 자주 활용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용천열 같은 경우는 우리 전신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면서 이제 신장 기능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이 승천한다는 뜻을 가질 정도로 우리의 기혈순환에 정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많이 걷거나 그 다음에 발을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용천열 부분을 자극을 해준다면 피로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용천열 부분을 지그시 지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걸음걸이가 만드는 이제 문제입니다. 발을 끌며 걷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걷는 습관은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또한 이제 앉는 자세에서도 다리를 꼬는 자세도 우리 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이제 무릎 통증, 골반 불균형, 허리 통증으로도 이어지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까지도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보행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걸음걸이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걸음걸이의 핵심은 바로 체중 이동입니다. 체중은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 발 바깥쪽으로 우리가 이제 새끼발가락으로 마지막으로는 엄지발가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이제 발가락 힘이 살아나고 자세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10분이라도 걸으면은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걷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정말로 10분이라도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루 10분이라도 집중해서 바르게 걸으면은 혈액순환과 자세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치유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발을 신을 때도 정말로 이제 잘
본인에 맞는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걸을 때도 몸이 일자로 일직선으로 척추가 곧게 이렇게 편 상태에서 걷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연치유에서는 모래 위에 걷기도 정말 효과가 있다고 많이 나옵니다. 모래 위 걷기는 관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모래가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발과 무릎에 부담을 적습니다. 또한 이제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운동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래 걷기 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이물감, 이제 그 밑에 상처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런 이제 고운 모래만 있는 곳에서 우리 걷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피부 상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곳에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 선택도 정말 중요한데, 신발은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무겁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오히려 피로를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발볼이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도심 속에서의 이제 가능한 자연 치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건강을 위해 꼭 자연 속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올바른 걷기와 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 족욕도 좀 도움될 수 있고, 자주 움직이는 것은 작은 이제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수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우리 발에는 수면에 도움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에 이제 순환에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이제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꾸준하게 족욕을 해준다면은 우리가 발에 있는 부종도 원활하게 감소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이제 족욕을 한번 관심 있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건강의 시작은 바로 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은 우리가 보면은 건강을 정말 중요성이 아주 깊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발은 단순히 걷는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의 바로 베이스,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유 없는 피로감이나 허리, 무릎 통증이 있다면은 오늘부터 발 건강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책에서 나온 머릿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1강부터 이제 쭉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한번 차근차근 이제 PPT 강의를 통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